얼마 전 일본 정부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도쿄 땅 바로 아래에서 대지진이 터지면 최대 18,000명이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더 소름 돋는 건 일본 정부가 이 지진이 30년 안에 터질 확률을 70%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10번 중 7번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오기 불과 2주 전 실제로 일본 북부 바다에서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도로가 갈라졌고 일본 정부는 더 큰 지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일주일간 경계령을 내렸죠. 나흘 뒤에도 같은 곳에서 또 지진이 터졌고요. 작년 새해 첫날에는 일본 중부 해안에서 역대급 강진이 발생해서 집들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만 120번 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데 도쿄는 왜 멀쩡한 걸까요? 인구 1,400만 명이 사는 세계 최대 도시가 어떻게 매년 수십 번의 지진을 버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진의 땅 위에 세워진 도시 도쿄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 도쿄가 왜 위험한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고리 모양의 지역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일본 열도가 이 고리 한가운데 떡하니 걸쳐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세우려면 절대 피해야 할 곳인데 14,000년 전에 일본 문명이 시작될 때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도쿄는 지난 튀르키예를 초토화시킨 것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을 수시로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튀르키예 대지진 때는 75,000채가 넘는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정도 위력의 지진이 도쿄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어떨 때는 1년에 여러 번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예 건물을 다르게 짓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모든 건물은 3단계의 지진 방어 등급 중 하나를 따르는데요. 1981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 몇 개만 예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등급은 1981년 이후 지어진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벽을 얼마나 두껍게 해야 하는지,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지 같은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일본의 낮은 건물 대부분은 철골이나 나무뼈대로 지어지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돌로 만든 집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무나 철골은 흔들려도 휘어지면서 버티지만 돌은 그냥 부러져 버리거든요. 서 있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다만 이 등급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 기준으로 지은 건물도 지진이 오면 흔들리고 선반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작은 지진은 버틸 수 있고 큰 지진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설계된 정도예요. 하지만 높은 건물에는 이것만으로 부족하거든요. 집 한 채가 흔들리는 것과 수십 층짜리 빌딩이 흔들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등급이 있는데 이건 도쿄의 고층 오피스 빌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낮은 건물은 그냥 흔들리고 끝나지만 고층 빌딩은 위로 갈수록 흔들림이 증폭되면서 꼭대기가 엄청나게 휘청거리거든요. 이걸 잡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 쓰이는 게 지진 충격 흡수 장치인데 생긴 게 다양합니다. 평범한 방식은 건물 뼈대 곳곳에 거대한 스프링을 설치하는 건데요. 지진이 건물을 한쪽으로 밀면 스프링이 반대쪽으로 당겨서 다시 세워주는 원리예요. 근데 좀 더 극적인 방식도 있어요. 건물 꼭대기에 수백 톤짜리 거대한 추를 달아놓는 겁니다.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이 추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마치 줄타기 할 때 긴 막대로 균형 잡는 것처럼요. 재밌는 건 이 원리가 사실 1000년도 더 전부터 일본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일본 탑을 보면 중국이나 한국 탑과 구조가 다른데 탑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기둥이 있거든요. 이 기둥이 탑 전체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놀라운 건 이 1000년 된 기술이 지금도 쓰인다는 점이에요. 도쿄 스카이트리가 대표적인 예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 중 하나인 이 건물은 탑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옛날 목조 탑의 원리를 현대 기술로 재현한 거죠. 근데 스카이트리처럼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에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세 번째 등급이 있는데 도쿄에서 약 2,600개 건물이 이 기준으로 지어졌습니다. 대부분 2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인데 이 건물들은 땅과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도쿄의 초고층 빌딩 대부분은 사실 땅 위에 직접 서 있지 않습니다. 건물과 땅 사이에 엄청나게 두꺼운 고무 다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땅이 흔들려도 고무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건물은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거죠. 마치 접시 위에 젤리를 올려놓고 접시를 흔드는 것처럼 접시는 마구 움직여도 젤리는 덜 흔들리는 원리입니다.
이 고무다리에 아까 말한 충격 흡수 장치까지 합쳐지면 스카이트리 같은 초고층 건물도 대지진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튼튼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도 지진이 터졌을 때 도시 전체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여기서 일본이 진짜 무섭습니다. 도쿄는 지진이 시작되고 몇 초 안에 도시 전체가 반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일단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힘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해도 몇백 년 단위로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내일 지진이 올지 100년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예측은 못하지만 지진이 시작된 순간 최대한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일본 전역과 주변 바다 밑에는 4,000개가 넘는 지진 감지 장치가 24시간 땅의 떨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의 목적은 딱 하나, 도쿄에 약 30초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진은 두 종류의 파동으로 전달되는데 하나는 빠르지만 약한 파동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실제로 건물을 무너뜨리는 강한 파동이에요. 빠른 파동이 먼저 도착하면 강한 파동이 뒤따라온다는 신호인 거죠. 일본 전역에 깔린 감지 장치들이 이 빠른 파동을 잡아내면 일본은 즉시 지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얼마나 강한지, 어느 지역에 언제 도착할지를 계산합니다. 이 30초 안에 일본 정부는 전국의 거의 모든 휴대폰과 텔레비전에 경보를 보내서 사람들이 대피하게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시간 동안 달리던 열차를 전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진 중에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탈선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수천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도쿄의 철도망이 대지진에도 큰 사고 없이 유지되는 비결이 바로 이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건물은 흔들림을 견디게 만들고 도시는 지진이 시작되는 순간 번개처럼 반응하게 만든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도쿄는 지진의 땅 위에서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도쿄가 보여주는 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1000년 전 목조탑에서 시작된 기술이 첨단 초고층 빌딩까지 이어지고 나라 전체를 덮는 감지 장치가 30초의 생명줄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수천 번의 지진을 겪으면서도 세계 최대 도시를 유지하는 일본의 방식. 어쩌면 이게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